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Yeah. Do you feel me? Come on. Do you feel my body, my heart, my soul goes out to you. Yeah. Yeah. 여러분의 낙원은 어디 있나요? 최경영 기자의 낙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성장하는 이곳. 시간이 지날수록 유익함이 입증되는 진짜 경제 낙원.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그곳은 천국일 거야. 정신없이 달려온 곳 동해안 저 시원한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음악은 싸이와 이재원의 이재훈의 낙원 되겠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 우리가 1분 전까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놓고서 아니 싸이는 알고 이재원이 누구예요? 이재원은 KBS 기자의 이재원이 있었고, 예, 이재훈 씨? 예,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훈남 이재훈 씨? 예, 네. 지금 옆에서 빠지지 않고 역시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제 짝꿍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저 네. 혼자 마스크를 쓰고 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예, 다다음 주거든요. 예,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예, 큰일 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예, 산딸이 가까우신 오윤혜 씨, 그리고 한국의 리틀 버펫이라고 버펫? 과찬이십니다. 예. 그렇게 아. 되고 싶습니다. 워렌 예. 버핏. 예. 그 작가분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선한 눈매 뒤에 냉철함이 더욱 빛나는 남자. 악플이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선해요. 예. 그리고 그 자산 운용을 지금 2조 원 정도 하고 계신다 그랬었나요? 네, 맞습니다. 2조 원 정도 하고 계시는데 네. 2조 원 정도 하고 계시는 그런 차림새는 아니야. 이재원이 근데 다 이분 돈은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닙니다. 예, 아이, 저는 그렇긴 한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렇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학원생 같은 맞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여전히. 네, 약간 만화 캐릭터 실제로 같이. 사무실 분위기도 약간 학교, 뭐 연구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막 치열하고 막 떠들썩하게 매매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는 아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막 뉴스 보면 막 전화 받고 막 그러잖아요. 모니터 엄청 많아가지고 막. 거기다가 그 증권맨들 1세대 증권맨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저 최경련의 경제쇼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1세대 증권맨들도 나오세요. 네. 예, 이제 좀 은퇴하신 분인데 이코노미스트로 개인 연구소 차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네. 후배들이 봤을 때 넥타이를 안 맨 적, 그 다음에 뭐 와이셔츠 깃이 뭐 삐뚤어지거나 네. 정말 바지가 무슨 칼주름. 칼주름. 아 그러셨다고요? 그랬대요 다. 일세대 옛날에 꼭 때는?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됐대요. 그래요. 증권맨이라면 그래야 한다. 아 지금은 뭐.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운용 보시는 쪽이 분이라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지금은 네. 뭐 대학원생 같다. 뭐 이런. 그만큼 너무 친근하다. 예, 네. 이조 원의 자산 운용사 대표가 네. 이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영광인데. 그렇죠. 제가 또 막 다룰 수 있는 특권 있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다뤄주십시오. 막 다뤄주세요. 막 다뤄. 오늘은 해외 투자 성공의 비법 전수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해외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일도 근데 진짜 하고는 싶거든요. 근데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계좌도 왠지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증권사 또 직접 가야 될 것 같고 그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래요? 계좌 예전에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게 해외 투자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주문을 낼 수 있는 증권사 찾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었거든요. 아. 그만큼 좀 오래됐는데 저희는 네. 요즘은 거의 뭐 국내 계좌 트듯이 국내 계좌로 매매하듯이 거의 비슷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뭐 전혀 뭐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긴 가야 돼요. 예, 증권사 한번 가긴 가셔가지고 가야 예, 되는구나. 계좌를 트시는 건 뭐 국내나 해외나 다 그 정도의 행정 절차는 하셔야 되는데 예. 네. 일단 그 이후에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네. 것들은
뭐 전 처음에 전화 주문하고 이랬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처음에 있도록 언제 해외 주식 투자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네. 저랑 회사 데뷔 년도가 같네요. 아, 저도 2007년도에 데뷔. 걸그룹 감사합니다. 네. 뭐 계속 솔로로 네, 저는 활동하셨죠?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아, 네, 그룹 활동 힘듭니다. 솔로 데뷔. 예. 2007년도부터 시작하신 예. 거예요? 예. 그럼 지금 13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신 거예요? 아니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고 국내는 이제 그러셨는데 2003년도부터 했고요. 그렇죠. 한 아. 5년 차 네. 때 이제 해외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처음에 됐던 그러면 거죠. 미국 주식 시장부터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국가별로 뭐 다 특징이 있는데 당시에는 일본 시장이 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실 이제 싼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처음에는 이제 일본부터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 솔직히 어느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헤딩하듯이. 뭐 예. 일본, 뭐 미국, 유럽, 뭐 중국해서 다 처음에는 보기 시작을 했고요. 뭐 기업 탐방도 가고 아. 뭐 처음에 그냥 되게 직접? 무식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보고 재무제표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네. 기업 탐방하고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희는 추구하는 바가 예. 국내 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100만큼 본다고 하면 해외 기업도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100에 가깝게끔 개별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세히 보자. 투자를 하자. 우와. 그래서 이제 탐방도 가고 똑같은 절차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었죠. 수익이 좀 나왔었나요? 처음에는 뭐 그때 시작하자마자도 금융위기도 오고 해서 뭐 그랬네요. 순탄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네. 그게 이제 다 밑거름이 돼서 뭐 일종의 그 연습생 시절처럼 그렇죠. 한 2007년부터 11년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랬다 지금은 해외 투자, 주식 투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따로 계산을 합니까? 수익률 같은 거를? 당연히 뭐 따로 뭐 계좌나 펀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이제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네. 됩니까? 연수익률을 따지면.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이 주력인데 중국은 아무래도 뭐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좀 한 몇 움직여요? 년간 좋지는 않았었기 예. 때문에 좋지. 거기는 뭐 그냥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한 5년 누적 수익률이 한 50%? 그러니까 뭐 아주 50%? 높은 수준 아니죠. 연으로 하면 10%, 5년이니까. 복리로 10%가 좀 안 예. 되니까요. 그 안 높은 거예요? 아니 꽤 5년 괜찮다. 5년 동안 적금 넣어봐요. 왜냐면 2015년에 네. 상하이 증시가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타격을 좀 받았을 것 뭐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요. 예. 뭐 근데 이제 다른 시장만큼 그렇게 타격이 있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콩 증시가 그렇게 네.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맞습니다. 비슷했다고 보시면 홍콩이랑 중국이 같은 거예요? 중국의 중국 시장이 따로 있고요. 뭐 음. 상하이 시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홍콩 시장이 이제 오래된 시장이죠. 거기가 원래 금융 도시였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법 제도나 회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 기업을 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력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요새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에는 뭐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하다가 서학 개미 운동 뭐 이런 동학 개미 운동이 아니고 진짜 이름 잘 짓는다. 서학이다. 네. 과거에 한 150년 전에 왜 동도서기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 동양의 철학,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 기술, 문명. 네. 뭐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양의 기술 문명 요새 그 투자하는 게 또 테슬라잖아. 또 네. 애플 뭐 이렇게 기술주들을 또 좋아하면서 그쪽에 IT 플랫폼주들 뭐 큰 기업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생각보다 네.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도 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주식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주식을 음악도. 1도 모르는 예체능하는 사람들이 뭐에 투자를 했던가요? 그 외 해외 주식을 한대요. 네. 그래서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뭐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애플 뭐 했대. 애플 뭘? 애플이랑 네.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거. 테슬라. 그 1분마다 보고 있어요. 그 차트를. 그러니까 뭘 알아서 했대요? 참 그게 궁금해. 분위기. 주변에서 자꾸 분위기. 주식을 하니 주식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를 막 듣고 주변에서 막 돈을 좀 버니까 그럼 어떻게 종목 선정을 했대? 뭐 그게 궁금합니다. 예. 들은 거지. 뭐가 좋다더라. 애플이나 테슬라가 좋다.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예. 좋다더라. 뭐 타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를 오늘 최준철 대표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해외 주식을 사는데 그러면 사거나 파는데 어떤 걸 도대체 사야 되냐? 네.
그 기준이 뭐냐? 네네. 그리고 수수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주식이랑 예. 좀 이렇게 거래할 때 좀 네. 차이가 있는지. 예, 뭐 수수료는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증권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거래 체결 자체가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국내보다는 제가 통장에 돈이 원화로 돈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달러를 안 그거를 바꿔도? 이제 환전해서 환전이요? 누가 예. 해줘요? 거기 증권사 계좌에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잡하네. 예. 근데 아니, 이제 그게 근데 거의 은행에- 자동화하기 때문에 아, 은행에- 자동으로? 그렇죠. 아, 넣어놓으면 내가 그 그렇죠.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환전이 돼서 그날의 네. 환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환율을 바꾸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고 네. 환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환율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낮을 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원화가 강세일 때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뭐 환율 범위 자체가 그렇게 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은 크게도 신경을 쓰지는 않고요. 음. 그 대상 자체에 조금 더 많이 주목해서 투자가 몰리는 지금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예, 그렇죠. 그럼 어떤 기업을 진짜 그러니까. 골라야 되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업에 들어가봐도 정보를 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몇억 불, 몇십억 불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숫자 있잖아요. 네.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게 몇천억이야, 몇 조야. 맞아, 그래서 몰라.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좋은 거야. 맞아. 미국 기업이면 조금 더 고평가를 해줘도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어떤 그 복잡하다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게 좀 헛갈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 예, 저도 헷갈리고. 안 해보셨죠? 해외 예, 투자? 저는 안 해봤어요. 진짜요? 예, 해외 주식 투자는 안 해보고 저는 좀 겁이 많고 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정말 잘 아는 오. 기업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만 투자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별로 실패가 없으시죠? 별로 실패는 크게는 안 해봤어요. 이게 네. 중요한 거 그래서 같긴 저랑 해요. 잘 맞으시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뭐야 이 소외가. 그럼 예. 해외에도 정말 관심이 많은데 우선 미국이랑 그럼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고요. 뭐 유행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아주 근원적으로는 시장마다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저의 관점에선 어떤 기업들이 어떤 특질의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가에 따라서 전체 특성이 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자면 뭐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라고 네. 했을 때 키 큰 남자를 찾고 싶다. 난 키 네. 큰 남자가 좋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나라 남자를 만나는 게 확률이 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예, 그렇죠. 북부 유럽, 북부 유럽. 북구 유럽. 예. 예. 저희도 이제 노르웨이 분들이 예. 자주 오시는데 네. 그래요? 키가 거의 평균 신장이 거의 190쯤 되는 것 같아요. 바이킹의 그분들은. 후예들. 너무 커 그건. 징그러워. 190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키 큰 남자를 찾고 싶다 이러면 북유럽에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에 먼저 접근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예컨대 미국이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뭐 세계의 어떤 기술 표준을 주도를 하면서 좀 세계적인 그러니까 알만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예. 나는 내수 시장이 좀 커서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히트를 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많이 팔릴 수 있는 좀 쪽수가 많은 인구가 많은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중국이나 인디아. 네. 예. 그리고 인디아? 뭐 싼 주식, 인도도. 싼 주식을 찾고 싶다. 뭐 모두가 다 사실은 특징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국인과 결혼을 한 건 한국인이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배우자이기 때문은 아니고 이렇게 소통이 좀 편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 네. 뭐 몇 달이 건너면은 다 네. 레퍼런스 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네. 이런 거에 주목을 한다면은 사실은 홈그라운드인 한국 시장 거기다 약간 싸다라는 특징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한국 시장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기업을 찾고 싶은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국가를 고르시는 게 일단은 먼저입니다. 일단 거기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국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어떤 국가가 좋으십니까? 오연혜 씨는? 이윤이 많이 나는 종목. 이익이 많이 나는. 근데 이익이 많이 나는 한국 기업들은 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늘 싸게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네. 이유는 사실 기업의 이윤이라기보다는 네. 그지 그지. 아, 투자해서 수익률. 짧은 네. 기간에 수익률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짧진 않아도 좀 네. 안정적으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놔둬도. 그럼 미국이 최고 아니에요? 이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이 인기가 있는 게 예. 일단 제가 처음에 그 해외 투자를 시작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없었고요. 네. 미국 시장이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지를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뭔가 산업재나 이런 걸 팔아먹을 수 있는 데들이 각광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이 각광을 받았고요. 그 뭐 브릭스 이런 자원 팔고 이런 데가 받았지. 사실 미국이 중국 가서 팔만한 게 공업화 시기에 팔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네. 제조업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IT 버블이 꺼진 여파도 있었고 해서 주로 그때 미국은 금융주, 물론 이제 주택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그 금융주들 예. 그리고 뭐 석유 개발 기업 혹은 그러네요. 뭐 석유 에너지. 자원을 가진 에너지 네. 회사들 예. 이런 데들이 갔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예. 미국이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모바일 시대.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오. 내놓고 모바일 생태계가 나오면서 예. 거기서 표준을 주도하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러네. 미국이 본질적으로 뭐 주주 정책이 좋고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고 회계가 좀 투명하고 물론 옛날 앨런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것들은 원래 미국의 특징이었고 그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렇죠. 2000년대 초중반에 인기가 없었던 거는 사실 그런 핫한 섹터가 딱히 없고 우리가 무슨 거기 모기지 회사를 뭐 투자하거나 이러기에도 어려웠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인기가 예. 이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인기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이렇게 순환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이 막 엄청 팔리고 예.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는 인기의 사이클에서 예. 미국 시장이 인기가 있는 사이클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그죠? 재밌어요? 생각을 해보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GDP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 거였어요. 오, 어마어마했죠. 대단하네요. 그러다가 50년대, 60년대 쭉 구가를 하다가 오일 쇼크 맞고 난 다음에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7, 80년대에는 일본 시장이 가장 핫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일본이 쭉 떠올라요. 네. 미국, 일본, 다시 그랬다가 이제 중국이 중국. WTO 가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2010년대 이럴 때까지는 쭉 중국이에요. 또. 근데 아까 공업화 시기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공업화 네. 시기. 그때까지는 이제 일본, 중국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무슨 시기입니까? 미국이 이렇게 좋은 시기는?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대인 모바일 거죠. 시대. 모바일 시대에 실리콘밸리가 이제 IT 버블 이후에 침체기를 겪다가 그때 이제 만들어낸 벤처들이 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시기를 만나면서 네.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을 주도하고 저희도 생각해 보시면 뭐 싸이월드 쓰고 뭐 사실 국내 토종 인터넷 서비스를 쓰다가 지금은 대부분 미국 네.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제 소위 말하는 미제를 그렇게 막 선호한 갑자기 부대찌개 생각이 나요. 이제 이러니까. 미제 제품이 예. 사실 각광을 받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제 제품을 특히 전자제품으로 쓴 게 예. 사실은 거의 아이폰 정도가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지 그 전에 사실 미제 쓰신 거 생각해 그러니까 보시면은 부잣집에 네. 냉장고나 뭐 세탁기 이런 거 제너럴 일렉트릭 쓰는 분들이 예, 있었어요. 뭐 월풀 오, 뭐 월풀. 예, 아니 부자들은 그랬어. 처음 들어요. 예, 그런 거. 부자들은 그때는 그랬고. 근데 사실 경쟁력이 있는 제조 상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그렇죠. 사실은 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미제 하드웨어가 네. 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음.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화끈한 기질 네. 그리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랑 대비해보면 기술 수용도가 높고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고 네.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겨나는 게 다 맞물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실 거라고 보세요? 아, 좋은 질문. 그거는 뭐 미국의 예견하기는 예. 이 시대가 진시가. 어느 정도까지 거기다가 금융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쉽게 또 물론 7,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게 뭐 일본에게 그랬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미국이 계속 패권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모로. AI다, 막 네. 4차 산업혁명이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또 바이오. 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매력적인가? 소위 말하는 이제 차세대 산업
네. 접근을 하신다면 예. 사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네. 가장 지속성이 있을 거다. 거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아마 기대를 뭐 그거를 꺾을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안 예. 되나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좀 오늘 글로벌 해외 주식시장 아, 네.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네. 글로벌 표준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음. 사실 이 관점으로 이런 기업을 사고 싶으신 분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좋은 바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계신 거죠. 정치적 국제 정치적 힘이 있어야 네. 사실은 뭐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싶어도 국제 특허 뭐 할 때 그 네. 사람들이 정치적 힘이 있어서 야 이게 우리 표준으로 그냥 하자라고 어떤 무언의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 정치적 파워 그런 데서 밀리나요? 아우라가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전체 예. 그림을 보면은 그렇지만 예.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자산 투자를 하는 네. 건데 그러면 뭐 맨하탄에 있는 건물, 아파트를 네. 뭐 미국의 중심이고 여기가 21세기의 로마고 뭐 이렇게 네. 생각해서 그러면 뭐 그 빌딩을 뭐 10조, 100조에도 그러면은 살 거냐? 살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자산 투자의 특징은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 좋은 네. 것도 있지만 음. 사실 이거를 얼마만큼 가격이 또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걸 같이 이제 함수값으로 봐야 되는데 좋은 네. 기업과 좋은 가격. 네. 예. 사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게 컨센서스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만한 그러니까 컨센서스? 그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미국이 합의. 잘 나갈 거야. 합의. 미국의 그런 테크 기업들이 잘 나갈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뭐 최근에는 심지어 좀 버블 논란도 나올 정도로 네. 사실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하라는 거예요. 기업은 맞는데 네. 굉장히 위대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한 거는 맞는데 네, 좀 최근에 버블이 있을 수 있다. 가격이 이게 좋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 취향을 말씀을 드린 게 뭐 키 큰 남자가 좋다. 근데 다 마음에 들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지참금을 50억을 갖고 와라. 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프리미엄이 거잖아요. 너무 높잖아. 나한테 예. 뭐 해줄 예. 건데 50억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불을 한다는 거는 네.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높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정말 스윗하게 계속 가야 됩니다. 그치. 예, 50억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각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각자의 결단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가급적이면 이제 그 중에서도 미래의 가시성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혹은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가격을 조금 싸게 사서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방어하고 싶다. 뭐 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투영을 하다 보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전체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개별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해서 그 예. 가격을 보고 예, 가격 혹은 뭐 가시성, 예. 미래의 가시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결국은 개별 기업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개별 기업으로 가기까지 이게 모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국가는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뭐 미국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인기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순환을 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최근에 손정희 회장, 네. 예, 우리 제일교포죠. 미국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쿠팡. 쿠팡 예, 예 그 투자에 투자했던 지금, 예. 예, 손정희 회장 알리바바 투자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벌으셨죠.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투자에는 별로 그렇게 큰 이익을 못 봤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좌우지간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습니다. 기술주에 미국 기술주에 그것도 상당히 고점이라고 지금은 보여져요. 최근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좀 빠졌잖아요. 네. 그 판단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예. 그 투자의 대가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버펫은 또 일본의 종합상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행보예요 지금. 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미국 기술주 거기다 뭐 콜옵션까지 투자를 했다며요. 테슬라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기술주들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콜옵션에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점에 들어간 거 아닌가? 저 같은 이제 쫀쫀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 투자는 뭐 예.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취향, 선호도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든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초에 한 번씩 시세를 체크하시는 분은 사실은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매번 그렇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은 뭐 지금 이렇게 투자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정말 야후 요만할 때 가가지고 확 질러가지고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을 했던 IP 버블을 몸으로 겪어내신 그리고 본인 주식값이 소프트뱅크가 막 100분의 1 토막 나는 거를 다 경험하신 분. 대박이다. 그러니까 맷집이 이제 이런 있구나. 변동성을 그렇죠. 감안해서 미래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하실 만한 이제 취향과 선호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예. 네. 버핏은 반대로 취향이 다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이분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음. 지루하지만 나는 오래 버틸 수 있어. 나는 지루함을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사실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를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 없는데 아, 개인의 취향이다. 예, 나는 손정희에 좀 더 가깝다. 어. 나는 인사이트를 발휘할 거고 예. 미래를 맞춤으로써 그 희열을 느끼고 싶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가격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손정희 스타일로 하시는 거고 예. 나는 일단 손에 잡히는 게 좋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이면 좋고 싼 걸 사고 싶다. 라고 하면 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버핏 스타일로 가는 그 예. 양갈래길에서 지금 극명하게 지금 반대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최근에 계신 거죠. 완전히 거기에서 갈라쓴 거예요. 그 근데 어쨌든 결과를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본 남의 사람이 돈이니까. 일본 사람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렇죠. 미국에서 투자를 가장 잘하신다는 분이 일본 일본의 주식을 투자를. 샀고 근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만약에 중국에 어떤 기업을 거래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한문으로 쳐야 되나요? 예? 아니 거래에 아, 그 이름 같은 거 찾는 것도 네. 코드 번호 있어요. 번호. 코드 번호. 예. 오케이. 그럼 코드 번호가 있고 예. 요즘에 증권사 MTS 같은 거에서는 거의 한글로 번안해서 또 종목명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러니까 회사의 자료를 봐야 되는 건 그것도 궁금해요. 예, 그거는 그 나라 말로 되게. 봐야 이제 정보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에서 언어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서비스를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서비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걸림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맨날 듣는 뭐 손익 뭐 얼만큼 순수익이 나는지 매출이 얼만큼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다 그 나라 말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홍콩 같은 경우는 다 영문으로 기업들 보고서가 우리나라 전자공시처럼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은 저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그 메뉴가 따로 있어서 IR. 거기서 예. 이제 분기 단위로 나오는 자기네들 발표 자료랑 공시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고요. 올려놔 있죠. 미국 시장, 홍콩 시장이 진입 장벽이 좀 낮다는 건 그건 이제 영어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렇죠. 스피킹은 잘 안 돼도 한국 예. 교육은 이제 리딩은 기본적으로 구글 되기 번역기가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도 하나의 예, 방법이죠. 방법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미국 시장 이런 데를 했었던 게 일단 언어적인 장벽이 좀 적다는 거. 그리고 일본은 좀 가깝게 기업 탐방을 갈 수 있고 뭐 제가 일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통역을 구하거나 하기가 비교적 좀 용이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은 탐방 가고 이러기에는 너무 몸이 좀 힘들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고 중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중국을 선택해서 중국 팀을 본격적으로 꾸릴 때는 모두 다 그냥 중국인으로 그래야지 회사 정보를 이제 그렇죠. 바로 많이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언어적인 어떤 장벽을 제가 극복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죠. 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어가 완벽한 친구들을 이제 고용해서 하고 우리가 있는 중국 거죠. 투자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탐방까지 계속 하신다니까.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사도 있고 같이 예. 리서치를 하는 또 팀들이 있는데 예. 이제 같이 투자하는 그룹들이 중국에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세금 자료랑 이 재무제표를 맞춰보기도 하고요. 예, 이제 못 믿는 거 신뢰도가 예. 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거짓말이 티가 몇 수출을 했는데 이만큼 뭐 벌었습니다보다는 이제 뭐 슈퍼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예. 많이 팔리니까 숫자가 잘 나오지. 숫자 잘 나오는데 보니까 제품이 많이 팔리고 그게 느껴지네. 그런 쪽으로 약간 한정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 중에 하나로 사실 감안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중국이요? 그만큼 또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상장사들이? 비슷하게 뭐 기술주들 위주로 돼 있는 시장도 있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예. 예.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뭐 거래 카창반이라고 있고 그렇죠. 예, 예. 있긴 있는데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딱 아. 우리나라 90년대 시장 아. 정도라고. 그러니까 본토 시장은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시장 참여자 뭐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라든지 네.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테마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은 네. 사실은 이렇게 성숙한 시장은 아니어서 제가 중국 시장의 매력을 느꼈던 거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적인 시장이니까 황당한 일도 많이 겪지만 좋은 기업이 묻혀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후자를 보는 쪽이다 보니까 음. 이 투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중국의 투기적인 부분과 불확실한 세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저희는 뭐 중국 팀으로 이거를 정복하고 기회가 오히려 마치 우리나라 90년대처럼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그쪽을 파는 딥밸류, 그러니까 딥밸류 종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역사가 먼저 발전한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도 미국. 금융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역사가 먼저 발전했잖아요.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발전해서 주식시장도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150년 정도의 주식시장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뒤를 계속 봐보면 아 우리 저때 말이야 이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얘들은 지금 어느 단계야 이 나라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 바보들은 아직도 못 보고 있네 이런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 처음에 해외 투자를 나도 한번 네. 해봐야 되겠다고 네. 시작한 그 씨앗이 저는 2004년도에 저한테 심어졌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운 좋게 미국의 가치 투자의 대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 그냥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예. IMF 때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요? 예, 오. IMF 때 상당량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엄청 대박. 벌었겠네요. 예, 대박이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1등 회사들 뭐 아모레, 농심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샀던 회사였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만나서 일단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회사들을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미국 사람입니까? 예, 미국 사람인데. 예. 어머.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생각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나도 노력하면 남의 나라 가서도 저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저 거꾸로도 가능하니까 그러네. 저도 할 수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신감을 좀 얻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경험들, 예. 다양한 산업과 자본주의 역사와 각종 경제 사이클을 겪어본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거기가 아모레 퍼시픽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그 경영자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네. 서경배 회장은 뭐 맞아요. 뛰어난 경영자. 예. 근데 서경배 회장 그때 되게 나이가 예. 젊으셨었거든요. 젊었어요. 예. 그래서 네가 뭘 안다고 어떻게 알지? 무슨 뭐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자라 그러고 그러냐. 나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네.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하나의 기업 성공 케이스, 성공한 경영인으로서 서경배 회장이 들어가요. 와,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이 예. 됐습니다. 나중에는. 예. 제가 그래서 예.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정말 많은 경영자들 만나봤다는 거예요. 투자 거기 1970년에 생긴 그 펀드니까. 네. 근데 좋은 경영자들 결과까지 본 좋은 경영자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 많이 갖고 있다는 그게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예.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디테일에 또 집착을 하고 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주들한테 솔직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고 또 예를 들면 KTNG를 2000년대 초반에 이 친구들 투자를 많이 해서 왜 투자하냐 이랬더니 담배값이 올라가는 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 네. 악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예. 말보로나 이런 담배값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호재라고 뭐 사실은 인기가 답을 그만큼 보고 힘들구나. 답을 보고 예. 아. 사실은 고소업을 친 거죠. 그래서 대박. 우리나라는 KTNG 담배값 올라가니까 판매가 줄겠네 다 파는데 예. 아니야 이거는 수요는 그대로고 그만큼은 오히려 마진이 늘어나는 거에서 거꾸로 사더라고요. 대박.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다양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전자, 조선, 화학부터 해서 일반 소비재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나도 경험이 좀 쌓이면 그런 걸 좀 활용해서 다른 나라 가서 나도 저런 어떤 기회를 잡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생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KTNG 같은 경우는 담배가 원래 내수만 네. 담배 독점 판매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랬지만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규제가 뭐 좀 심해지고 이게 뭐 암을 유발하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란이 있으니까 네. 슬그머니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나시겠지만 80년대 미국 담배 수입 규제 양담배. 약담배 예. 피지 마라 예, 뭐 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KTNG도 한국에서 좀 막히니까 내수 시장에 막히니까 수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 지금 100개국 넘게 수출할걸요? 네, 뭐 거의 뭐 1조 가까이 수출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담배가 퀄리티가 좋은가 봐요. 꽤 좋은 편이 중고가 정도 돼요. 오. 가성비가 예. 좋은 담배죠.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 담배 회사들 역사 그대로 KTNG 그러면 수출.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 또 수출하는 거야. 아. 그렇게 제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갔더니 거기는 좀 통찰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다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래를 점치고 물론 뭐 아이폰을 딱 보고 아 저게 시대를 바꾸겠다 하신 분들이 미국 시장에 갔으면 한국에서 어설픈 스마트폰 부품주 사는 거 훨씬 더 그쵸.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통찰력으로 원래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경험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된 게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은 석탄을 떼지만 결국은 뭐 도시가스를 쓰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를 좀 투영해서 예. 좀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쉬운 길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 저희보다 조금은 산업이 조금 뒤늦게 따라오면서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라임을 가지고 예측이 오는 가능한. 네, 그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주력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보피또 도시가스주 이 도시가스주가 네. 유틸리티주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도시가스비 누가 안 내는 사람은 거의 네. 없는 상황이고 네. 이게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뺄 거예요. 수도 없지.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면 끝이야. 아 근데 계속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펫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가 이런 유틸리티 주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유틸리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사실 세대가 뭐 연탄 저 어렸을 때 연탄 쓰다가 기름 보일러 쓰다가 뭐 도시가스 쓰고 인덕션까지 쓰는 이거를 사이클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런 걸 좀 활용해서 좀 정확도를 높이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 통찰력이 있으신 분은 뭐 테슬라도 사시고 애플도 사시고 그렇지.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터리도 사고. 네, 저는 좀 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물론 저희 조직 내에서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도 뭐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뭐 그건 이제 제가 해외 투자를 처음 제가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중국 쪽을 그렇게 좀 풀어가고 싶어서 그쪽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치자면 지금 현재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일본이 제일 저평가돼 있습니까? 진짜요?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그 전에는 정말 저평가된 시장, 특히 자산 측면에서 저평가된 시장이었었거든요. 저도 네. 그거의 매력 때문에 일본 시장을 그러셨을 오랫동안 것 같아요. 봤었었는데 네.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이제 정부가 진짜 ETF도 사고 막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리레이팅이 한 차례 일어났습니다. 예. 2014년 이후에 리레이팅이 뭐예요? 다시 재평가를 받았다는 아, 거죠. 네. 뭐 어느 싼 게 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예.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메리트 제가 처음에 일본 시장을 봤던 메리트는 지금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자산 측면에서는 뭐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돼 있지만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죠. 거기도 우리나라 경영자들만큼이나 예. 이제 잘 돈을 안 나눠주고 이제 뭐 주주를 그렇게 막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거에 비례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미국도 저희가 전체를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많이 회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밸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미국도 지금 뭐 그 외의 섹터들 전통 섹터들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뭐 배당 수익률 많이 나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한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네. 예. 근데 미국은 그 배당주에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투자할 때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주는데 미국 주식 같은 뭐 경우에는 월로 주기도 하고요.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런 해외 투자랑 국내 투자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해외 투자의 매력을 못 느끼겠거든요. 아, 세금 있잖아요. 네. 세금? 예. 해외 투자의 매력을 못 느끼는 그 문제와 함께 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벌면 세금을 떼고. 내죠. 일단 뭐 배당세 똑같이 내고요. 예. 팔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예. 예. 그럼 그게 제하고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통 일반 주주들은 양도소득세는 안 냈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계산해서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내가 내야 양도소득세를. 돼요? 나중에 사후에 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계산을 물론 해줍니다만은 예. 그러면 팔 때 네. 내가 좀 뭐 30% 벌었다. 바로 떼는 건 아닙니다. 바로 떼는 건 배당은 아니고. 원천징수인데 양도소득세는 자기가 계산해서 나중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되는군요. 우리나라 국내 네. 주식도 지금은 이제 그 방향으로 정부가 가겠다는 가고 거잖아요. 있는 그러니까 거죠.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어서 예. 뭐 그게 옛날에는 해외 투자의 걸림돌이긴 했는데 뭐 한 4, 5년 지나면 사실 그 부분의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더 어떤 기업들이 포진돼 있고 가격이 어떠냐, 뭐 특징이 어떠냐,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 수 있는 뭐 기업이냐, 예. 뭐 그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네. 되느냐, 예. 경영자 수준이 조금 있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하고 배당을 말씀하셨는데 음. 미국은 이제 배당을 상당히 이제 꼬박꼬박, 그러니까 특히 이사회 CEO가 그게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미국의 경영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의 경영자들 뭐 기업을 일으키고 항상 뭐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특징보다는 좀 더 펀드 매니저에 좀 더 가까운 나는 고객들의 돈을 주주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고 배당을 많이 줘야 되고 주가를 올려야 되고 요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가장 정점에 올라 있는 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월배당을 원하면 능력이 되면 월배당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거 안 주면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이게 이사회에서 이제 쫓아내고 요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을 뭐 미국처럼 잘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싸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혹은 배당이 미국처럼 좀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같은 배당주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배당주의 성격과 한국에 찾을 수 있는 배당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어렵다. 그 사실은 뭐 배당 성향이라는 것도 네. 투자를 해서 이 돈으로 남은 돈으로 배당을 안 하고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그 기업이 생각을 하고 주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네. 신산업이 그 정도로 많다면 배당을 줄 이유가 없죠. 구글 그래서 배당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성장 준 거죠. 그리고 시장이 그걸 인정을 해줘서 가격을 계속 높게 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 차익을 얻어서 그 전에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니까 네.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한국은 지금 어중간한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것 같아요. 기업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난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이제 벤처 캐피탈이 돈을 주면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고요. 제품을 만들게 되고 예. 여기에 이제 확장하면서 대형화를 하면서 또 자본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성장은 좀 정체하지만 이제 나눠줄 만한 돈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쇠퇴기를 겪으면 야,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단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 생애 주기를 다 기업들이 그렇죠. 따라가거든요. 예. 좋은 경영자는 그 단계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성장을 할 때는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고 정리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이 야후의 이 생애 주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예. 처음에 인터넷의 디렉토리, 그러니까 갈만한 사이트들을 정리해서 만들겠다. 그 아이디어를 손정희가 사준 거죠. 예. 그다음에 IPO해서 상장해서 굉장히 이제 치고 나갔었죠. 야후 전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니까 알리바바 투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좀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밀리니까 쇠퇴기. 예. 야후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는 경영자가 들어가서 야후 뭐 알리바바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정리해 가지고 그냥 해산했습니다. 회사를 다 팔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게 좋은 경영자인데 미국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주주 자본주의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돈이 계속 나오는 이른바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 그 업종, 그게 아무리 사양 산업화 되더라도 거기에 그냥 쩔쩔매면서 계속 쥐고 있고 창업주들을 비롯해서 2세, 3세까지 그걸 결코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신산업으로는 가는 행동은 좀 더디고 그러면서도 배당을 이쪽에서 많이 구산업에서 수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은 꾸준히 주지 않아 왔었고 그런 점에서 가격이 좀 주식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게 그 고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예. 다시 가버넌스 문제로 이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예. 되면은 예. 결국은 어떤 한 경영자가 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네. 뭐 처음에 창업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배당도 주고 청산도 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고요. 예. 그때 단계에 맞는 CEO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되고 이 이사회는 주주들의 욕구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반영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후도 결국은 키운 사람들이 정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사회에서 정리에 딱 적합한 사람을 선임해서 정리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사회는 주주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회사 방향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저 CEO를 또 선임하는 이제 아니 국내 조직이라고 기업도 볼수 있죠. 잘 분석을 못하는데 해외까지 또 힘들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저는 건 힘들어요. 너무 힘드네. 미국이 그런 어떤 생태계가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는 경영진 구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생애 주기에 맞게끔 이제 잘 돌아간다는 면에서는 뭐 선진적인 자본 시장이면은 분명하다. 뭐 분명한 네. 거죠. 특히 가버넌스 면에서는 부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저는 음.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예. 진짜 목돈이 생겨가지고 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은 우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해외는 이렇게 펀드로 할 것 같아요.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 예. 바이오다 아니면 뭐 차이나의 어떤 바이오 펀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펀드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펀드 구별법 같은 게 있습니까? 만약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난 과거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의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꼭 미래 수익률이 좋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어떤 네.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뭐 IT 기업만 사고 싶은데 세부 사항을 잘 모르겠다. 혹은 바이오텍을 사고 싶은데 세부 사항을 잘 모르겠다. 네. 이러면 주로 ETF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뭐 네. 테크 ETF, 바이오 ETF, 뭐 나스닥 ETF 그것도 이런 펀드 것들 그렇죠. 예, ETF를 하면 예. 그거는 일종의 뭐 펀드인데 상장이 네. 돼 있으니까 요것만 샀다 팔았다가 하면 되는 거. ETF 아이디어가 맞으시면 주가 D가 올라가는 거죠. F가 펀드잖아요. 아 그래요?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 몰랐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패시브하게 내 아이디어를 좀 반영할 수 있는 툴을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예. 네. 수동적인 네. 투자 전략이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너무 예. 좋네. 그러니까 종목까지 예. 뒤지지 않고 그냥 네. 어느 정도 큰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구성을 사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뭐 앞으로 그것도 안전할 것 네, 같아요. 뭐 4차 산업 좋을 것 같아요, 혁명이다. 그것도. 친성장에 네. 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해외 기업에 뭐 애플이 좋다고 하니까 예.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알 수 있는 선이 딱 너무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똑똑한 분이 아닌 이상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낙폭도 느껴질 것 같고. 거의 뭐 그 끝내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저는 네, 가야 마지막으로 돼요. 네. 우리 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리고 전체 주식 시장이 위레이팅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평가를 받으면서 재평가. 그래도 좀 프리미엄을 미국 주식의 뭐 절반이라도 어떤 저는 애플이 2,400조 원이고 삼성전자가 300조 원이라는 거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아무리 무슨 지배구조나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오너 리스크가 있고 한국에 있고 북한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거를 봤을 때나 IT 산업 전체
그 구조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애플 요새 아이폰이랑 제가 끊임없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갤럭시랑. 아니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니 나 2,400조하고 300조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의 영역은 예. 사실 펀더멘털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심리와 그 당대의 유행과 선호도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사업 진출한다 이러면 뭐 바로 상한가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화장품이 절대 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2000년대 초중반에는 뭐 유전 주식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다. 뭐 혹은 뭐 중국에 이제 뭐 철을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였었거든요. 그런 걸 잘할수록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지금은 소위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은 플랫폼의 성격에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근데 삼성전자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예. 애플은 플랫폼에 좀 가깝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뭐 맞다 그게 가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매기는 가격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의 인기와 선호도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유행에 맞춘다면 예. 뭐 삼성전자도 플랫폼화 비즈니스를 그렇게 끌어가게 되면 리레이팅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본연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로 제조. 또 잘해서 예. 예를 예. 들면 파운드리를 좀 정복해서 TSMC를 따라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리레이팅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 디자인 하시고 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갤럭시 아이폰을 비교가 안 된대요. 아이폰이 훨씬 더 성능이나 색감이 뛰어나고. 아 색감은 좋아요. 그건 인정.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니 사실은 제가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쓰고 일부러 사거든요. 어머. 아이패드도 사고 일부러. 삼성 노트북도 사고 삼성 갤럭시도 네. 사고 아이폰은 애들한테 사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비교를 해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뭐 별로던데. 그러니까 뭐 결국 앱스토어에서 30%씩 뜯는 예. 그 사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창업자가 찾아왔을 때 맞아. 박대하지 않고 그걸 안 왔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걸 삼성전자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죠. 예. 거기에서 다 앱이 다 예. 나오는 대신 거니까 뭐 삼성전자의 수익은 아니지. 역사의 가정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로이드가 히트 쳤다는 보장이 구글이니까 또 그거를 자리 잡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업이 그래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선택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맞아요. 애플이 좋다 이러면 애플을 사시는 거고 애플 대비해서 전자가 너무 싼 것 같아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시는 거고 그 취향마다인데 결국 제가 해외 투자의 본질은 예.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해외 투자가 되는 거지.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어떤 국가가 경제 성장을 빨리 하니까 그 국가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의 상승이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을 봐라. 계속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호하는 기업이 거기 있으면 그냥 그렇게 그렇죠. 투자하는 거죠. 저는 정확히 사실 본질이 디즈니 네. 플러스랑 넷플릭스에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싶긴 했었어요. 넷플릭스를.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를 대항해서 나오는 이제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게 안 되더라고. 어떻게 또 가서 주식 계좌를 터가지고 얼마에 사는 게 좋은 가격인지 막 이런 예.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안 사게 그렇죠. 결국에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결국은 이제 네. 해외 주식 투자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업의 뭐가 안 달라요? 기업에 집중해라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제가 예. 자꾸 결혼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외국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네. 뭐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네.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싫으면 사실은 그냥 한국 맞아요.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고요. 음. 최소한의 그 투자를 하기 위한 요건들 정도는 저는 좀 갖추고 하면은 훨씬 리스크가 좀 제어되지 않겠는가. 예. 그 아이디어를 본인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영의 어머네.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이익이 따따블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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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바른 투자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